안녕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기술 얘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디지털 세상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기반,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앱, 은행 계좌, 심지어 지금 보고 계신 이 플랫폼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정보가 어떻게 뒤죽박죽 엉망이 되지 않고 딱딱 정리될 수 있을까요? 은행 거래 내역부터 친구가 올린 사진 하나까지 이게 다 혼돈에 빠지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해답이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년도 더 된 개념에 있습니다. 1970년에 처음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게 아직도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끝없이 펼쳐진 데이터의 바다를 아주 완벽하게 정리된 디지털 도서관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쉬울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보통 DB라고 부르죠? 이건 그냥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데이터 덩어리예요. 아까 말한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 그게 바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많은 책들을 누가 관리할까요? 바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가 등장합니다. 이 DBMS는 뭐랄까? 도서관의 모든 책 위치를 꿰고 있는 초고효율 사서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뭘 원하면 알아서 데이터를 찾아주고 새로 넣어주고 고쳐주는 모든 일을 다 처리해주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인 RDBMS는 이 사서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1970년에 나온 그 관계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모든 정보를 아주 깔끔한 테이블, 그러니까 2차원 표 형태로 정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학생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있죠? 세로줄, 이걸 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학번, 이름, 전공 같은 정보의 종류가 들어가고요. 가로줄, 즉 로우에는 김철수 학생, 이영희 학생처럼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RDBMS의 핵심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잘 정리된 도서관이 있고 똑똑한 사서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서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이 책 좀 찾아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QL이에요. SQL은 크게 4가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DDL은 데이터 정의어인데 쉽게 말해 도서관의 뼈대를 만드는 건축가 역할이에요. 테이블이라는 책장을 만들고 구조를 바꾸는 거죠. 둘째, DML은 데이터 조작어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책을 찾아오고 셀렉트, 새 책을 꼽고 인ser트, 내용을 고치는 업데이트 등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일입니다. 사서의 핵심 업무죠. 셋째, DCL은 데이터 제어어인데 도서관의 보안 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에게 도서관 출입증을 줄지, 어떤 자료까지 볼 수 있게 할지 권한을 관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CL은 트랜잭션 제어인데 이건 좀 중요해요. 복잡한 작업들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는 감독관 같은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을 빌리고 대출 기록을 남기는 2가지 일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서 중간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아예 없던 일로 되돌려버리는 거죠. 데이터가 엉키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select, 이름, 전공, from, 학생, where, 학년, equal 3.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인 애들 이름이랑 전공점 찾아줘 이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어떻게 찾을지는 똑똑한 DBMS가 알아서 가장 빠른 길로 찾아주고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DBMS가 정확하게 3학년인 김철수, 이영희 학생의 이름과 전공만 딱 골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도서관에 매일 수백만 권의 새 책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하면 심각한 성능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의 거래 내역 테이블 하나에 데이터가 5억 건이 쌓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5억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얘기가 아니라 실제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숫자거든요. 테이블이 이렇게 뚱뚱해지면요,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요. 데이터 하나 찾으려고 5억 개를 전부 다 뒤져봐야 하는 풀 테이블 스캔, 이건 그냥 재앙이죠. 검색 속도를 높이려고 만들어둔 인덱스라는 목차마저 원래 책보다 더 두꺼워져서 오히려 짐이 되고요. 간단한 정보 하나 업데이트하는데 서버가 터질 듯한 부하를 일으키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괴물을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통째로 덤비지 않고 잘게 나누는 겁니다. 이 거대한 테이블 하나를 관리하기 쉬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미리 잘라두는 거죠. 이 현명한 전략이 바로 테이블 파티셔닝입니다. 테이블을 자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수직 분할. 이건 컬럼, 즉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자주 쓰는 이름 같은 정보랑 가끔 보는 자기소개 같은 정보를 다른 테이블로 나누는 거죠. 자주 보는 요약본이랑 두꺼운 부록을 분리해 놓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수평 분할은 로우, 즉 가로로 자르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도서관 책을 2023년 신간 코너, 2024년 신간 코너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특정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 덩어리 전체를 나누는 거죠. 특히 이 수평 분할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범위 분할은 방금 말한 것처럼 날짜나 숫자 범위로 나누는 거예요. 연도별, 월별로 데이터를 나눌 때 아주 유용하죠. 목록 분할은 지역별로,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대구, 고객 데이터 이렇게 나눌 때 딱이고요. 해시 분할은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어떤 공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조각에 골고루 흩뿌려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만든 이 도서관을 서울에만 두는 게 아니라 뉴욕, 런던, 도쿄, 전 세계 여러 곳에 분점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정말 많아요. 먼저 성능. 미국 사용자는 미국 서버에 접속하니까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안정성. 한 곳 서버가 터져도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확장성도 좋아지죠? 사용자가 늘면 그냥 서버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 아주 중요한 데이터 주권 문제. 각 나라 법에 따라서 그 나라 사용자 데이터는 그 나라 안에만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데이터들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 이거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해요. 서버가 여러 곳에 있으니 공격받을 지점도 늘어나서 보안도 더 신경 써야 하고요.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인터넷 네트워크 상태에 전체 시스템 성능이 좌우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또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걸 전 세계로 어떻게 확장하는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우리 서버 안에도 있고 저 멀리 다른 나라 클라우드에도 있고 말 그대로 어디에나 존재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의 통제권, 그 최종 책임은 과연 누가 가져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